네, 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경 일관성, 일관된 배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방법은 설명은 비디오로 되어 있는데 만화나 웹툰 같은 쪽에서나 동화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꾸준히 응용할 만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미드저니 기능을 활용해서 일관된 배경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 전에 이걸로 만들어진 결과물 비디오 한번 보고 올게요. 미드저니 타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안내해드릴게요. 빨리 따라오세요. 저기 저희 학교가 보이네요. 네, 방금 보신 비디오 적당히 학교 소개 같죠? 만드는 방법은 지금 이런 방법입니다. 1번 이미지, 배경 CD 이미지가 제일 중요한데 1번 이미지를 만들어서 줌아웃 기능을 활용해서 줌아웃으로 좀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이 이미지를 줌아웃하고 줌아웃해서 나오는 결과물의 이미지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업스케일해서 줌인 효과를 내고 거기에 인물 캐릭터를 합성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만들기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편집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줌인 돼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편집을 한다. 뭐 이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지금 나온 이미지인데 처음에 이미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만들 때 포인트가 요게 지금 저희 원소스 이미지입니다. 원소스 이미지 첫 번째는 뭐냐면 1대1로 만들었다는 거죠. 1대1로 만들어서 이렇게 확대를 에디트 기능을 활용해서 확대를 한다. 두 번째는 요 sref 시드와 P코드를 활용한 겁니다. 이 내용은 이후에 뒤쪽에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지금은 sref 시드랑 P코드를 써서 이미지를 만들었다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예요. 아까 보셨던 프롬프트를 가지고 sref 시드 그다음에 P코드를 활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디트를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에디트에서 우리가 지금 16대 9를 결과적으로 16대 9를 만들 거니까 16대 9로 사이즈를 변경해 줍니다. 그러면 높이가 맞아지고 좌우가 늘어나는 형태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렇게 싹 움직여주면 되는데 요 지금 보시면 요 가운데 센터 가이드라인 보이실 거예요. 가로 센터 라인, 세로 센터 라인이 보입니다. 딱 이렇게 되면 정중앙이고 여기서 움직이면 조금 내려가면 센터 라인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 라인에 맞춰서 이 정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을 좀 더 비워놓는 이미지로 만들고 요거를 생성하면 됩니다. 이런 결과물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좌우가 늘어난 이미지가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한 번에 16대 9로 만들어도 되는데 요걸 두 번의 과정을 거쳤냐 하면 미드저니를 요걸 가지고 16대 9로 만들면 아마 한 요 정도 뭐 같은 이미지는 아니겠지만 대략 요 정도의 이미지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후에 뭐 캐릭터를 합성한다든지 캐릭터의 무빙을 줘서 돌아나가는 공간을 만들려면 이렇게 한쪽이 좀 비어 있는 이렇게 비어 있는 이미지가 좀 필요해요. 약간 여백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나중에 합성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을 세워져 있으니까 현재로는 그런데 이렇게 한쪽이 비어 있는 이미지를 미드저니에서 16대 9로 여기서 한 번에 만들기 힘들어요. 이게 보통 미드저니가 한 화면에 지금 여기 보면 스쿨 빌딩이 프롬프트니까 이 스쿨 빌딩을 화면에 가득 차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6대 9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 옆에 공간들에다가 이렇게 캐릭터를 합성하게 돼요. 그래서 요 뒤에서 나루는 요게
캐릭터를 이렇게 합성을 하면 약간의 연속성이 무너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의 1번 시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요거를 줌아웃을 통해서 줌아웃을 2번 해서 이런 식으로 줌아웃을 만듭니다. 줌아웃을 만드는 방법은 요 아까 그 미드저니 인터페이스에서 여기서 줌아웃을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이 줌아웃 버튼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모어 옵션에 여기 모어 옵션을 누르면 요 메뉴들이 뜹니다. 근데 요 줌아웃이 아마 이렇게가 기본값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이렇게 줌아웃이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모어 옵션을 클릭하셔서 줌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래서 줌아웃을 누르면 눌러서 줌아웃을 시키면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미지랑 보시면 좌우로 좌우 상하로 늘어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요걸 다시 또 줌아웃을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미리 좀 생성해 놓고 선택하는 거는 건너뛰었는데, 그래서 4장 생성이 되고 그 중에 적당한 걸 고르시면 돼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줌아웃을 해서 이걸 만들었고 여기서 줌아웃을 해서 이걸 만들었죠. 근데 요렇게 만들어진 한 쌍을 쓰셔야 이후에 연속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 팁은 뭐냐면 맨 마지막 거를 만들어 놓은, 지금 이게 최종이죠. 최종에서 요 줌이라고 써 있는 여기를 마우스 오버를 하면 요게 어디서 줌아웃 됐는지 원본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클릭을 하면 아까 그걸로 가고, 다시 요걸 가지고 다시 줌을 클릭을 하면 원본으로 갑니다. 또 요거를 에디트, 지금 이거는 에디트로 좌우를 늘린 거죠. 이렇게 돼서 요 에디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원본으로 링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줌아웃 여러 번 작업하시거나 이랬을 때 이게 뭐의 원본이지 좀 헷갈리실 때는 이렇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단 반대로는 그냥 뒤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줌아웃 된 것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원본에서 변한 걸로의 링크는 없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사실은 여기서 줌아웃을 했는데 이 줌아웃은 에디트를 누르고 줌아웃을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트가 되면 가로 세로 비율 말고 여기 밑에 보면 스케일이라고 있어요. 스케일을 조금 줄여서 50%에 맞추시면 딱 50% 맞추면 지금 보신 것처럼 가운데를 기준으로 상하좌우로 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움직여 보면 딱 센터 라인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 부분, 요 까만 부분이 생성되는 게 결국은 줌아웃 2배예요. 그리고 75% 정도가 이제 뭐 줌아웃 1.5배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50%를 맞추고 이 정도가 필요한데,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랫부분, 그러니까 좌우의 아랫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옮기셔서 더 생성하시면 줌아웃의 센터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원본이 위로 올라가는, 그리고 이걸 우측 상단에다 맞춰주면 이렇게 왼쪽이랑 아래쪽을 더 생성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고, 다시 원위치 시킬 때는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그냥 요거 리셋 누르셔도 돼요. 리셋 누르셔도 원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50% 만들고, 약간의 조절은 되게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하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미세하게 조절을 하셔도 되고, 이번에는 그냥 단순하게 줌아웃 2배로만 해서 활용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줌아웃을 해서 만들어 놓고, 또 하나는 이번에는 줌인의 효과가 있는 이미지가 필요한데, 미드저니에는 줌인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업스케일을 해서 이미지를 2배로 키웁니다. 업스케일을 하면 2배로 커지는데, 이제 가로가 2배, 세로가 2배라서 실제로 면적은 4배가 커져요. 네, 그러고 나서 그렇게 키운 거에서 지금
우리가 16대 9인 비율에 필요한 배경을 이런 식으로 미드저니 자체에선 크로핑은 안 되고 포토샵을 이용해서 이렇게 크로핑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시작 안 하고 여기서 시작해서 줌아웃을 2번 하고 뭐 줌인에 해당되는 확대를 해서 사용하는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줌아웃 2배로 할 때는 지금 아까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센터 기준으로 이 줌아웃이 돼요. 그래서 센터 기준으로 줌아웃이 되고 멀리서 볼 때는 그 센터가 있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데 실제로 여기서 줌아웃을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요 이미지에서 이렇게 생성되는데 이런 식으로 줌아웃을 했다고 하면 실제로 요 여백 부분에 다른 건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이미지를 만들고 그걸 업스케일을 해서 그러니까 줌인을 사용하는 걸로 그리고 줌인에는 이제 이 센터가 아니라 특정 건물을 좀 특정해야 돼서 위치를 잡을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 자유도를 좀 주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요거를 시드 이미지 1번으로 사용한 겁니다. 거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업스케일하고 줌아웃 2번 해서 이미지들을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들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지금 우리 여기엔 없는데 우리 시드 이미지 1번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확대를 한 거고 얘는 줌 아웃을 해서 축소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줌 아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캐릭터를 배경을 투명으로 만듭니다. 요거는 엣지 HD 사용하셔도 되고 뭐 포토샵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배경을 지우면 되는데 미드저니 자체 기능에는 배경을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급으로 가면 ORF를 활용해서 집어넣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다음번에 한번 다뤄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합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을 할 거고 이렇게 합성을 할 거고 이렇게 합성을 할 거예요. 근데 이 합성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연속적인 배경이라고 해요. 배경 연속성을 만들어내는데 실제로 멀리서 보면 이 건물들이 이제 연속되는 거죠. 마지막 최종이 여기서 끝나니까. 그래서 이 건물들이 있는데 이걸 합성할 때 보시면 이 건물들을 겹치지 않고 합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화면에서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처음에 틀었던 영상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얘가 이렇게 돌 때 여기 얘한테 가려져 있는 부분, 건물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 사실은 정확히 보면 여기랑은 같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여긴 줌아웃을 2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해서 실제로 볼 때는 비슷해 보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요걸 가리지 말아야 된다가 포인트예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이 친구는 여기서 계속 이렇게 떠들 거고 자 미드저니 타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할 거고 이 친구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걸어가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도는 장면은 끊어서 이 부분은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건 돌아 있는 뒷모습이 걸어가는 모습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기존 화면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도 잠깐 가리겠죠. 이렇게 돌 테니까. 그래도 이렇게 처음 시작 화면에 있었던 건물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처음 시작 화면에 없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해버리면 나중에 돌아도 미드저니 비디오에서 이 이미지 디테일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 합성할 때 위치를 신경 쓰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비디오는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비디오를 만들 때 일단 여기에 아까 비디오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뭐 환영합니다라는 얘기를 할 씬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디오 프롬프트입니다. 쉬즈 토킹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스탠딩 인 플레이스인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 있어라라고 프롬프트를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통 미드저니에서 토킹이나 뭐 토킹을 주면 이동이 굉장히 많아요. 왔다 갔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도 줌인이 들어갔다 뭐 팔로우로 따라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일단 피사체를 그 자리에 세워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피사체에 맞춰서 카메라도 잘 서 있는 편이에요. 자, 뭔가 이게 설명하는 내용이 그림의 맥락도 맞기 때문에 특별히 카메라 픽스 시키는 프롬프트를 안 써도 그 자리에 잘 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C는 일단 터닝 어라운드 하고 그 다음에 워크 투 빌딩이에요. 그래서 일단 돌고 그 다음에 빌딩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 비디오 모델이 여기서 빌딩이라고 하면 지금 이 화면에서는 지금 여기 빌딩밖에 없으니까 이 빌딩으로 가는데 요거 맨 마지막에 보여줄 뭐 다른 예시에서 보시면 얘를 물론 여기다가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근데 여기다가 합성을 해줘도 되는데 터닝 어라운드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돌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돌아서 이쪽으로 갈 방향도 있고 그래서 요 배경이 고정이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건 요 배경이 고정 상태에서 이 친구가 이렇게 싹 돌아서 걸어가는 걸 원하는 거고 이 팔로우 캠은 이제 카메라가 그걸 따라간다. 이렇게 할 전략인데 여러분들 이거 만들었는데 지금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요 캐릭터 합성 위치를 변경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포인트는 여기를 살려야 된다 인 거고요. 자, 그렇게 하고 세 번째도 똑같습니다. 터닝 어라운드에서 돌고 이렇게 돌고 빌딩을 향해서 걸어가게 만들고 카메라는 팔로우 캠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미드저니에서 이제 비디오를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아까 비디오 프롬프트가 이거였죠. 비디오 프롬프트 She's talking and standing in place 그 자리에 서 있고 얘기를 한다는데 요 마우스 오버를 눌러 보시면 마우스를 롤오버 하면 요 네 가지가 동시에 움직여요. 그래서 움직임을 자세히 못 보고 좀 멈춰 보고 싶다 할 때는 여기 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맥은 커맨드 키고 그다음에 윈도우는 컨트롤 키예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지금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 이런 식으로 돼서 마우스를 전체 화면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 프레임별로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프레임별로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고 그리고 전체 그 커맨드 키를 떼고 마우스 오버를 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음성을 합성할 건데 어느 게 제일 만만하냐. 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은 요겁니다. 요거는 이거죠. 터닝 어라운드고 워킹 투 빌딩이고 팔로우 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끊어서 보시면 일단 돌고요. 돌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앞에서 도는 요 장면까지는 안 쓸 거예요. 여기는 잘라서 버릴 거고 그 다음이 쓸 장면이니까 그걸 고려하시고 배경이랑 자연스럽게 뛰어가는 게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최종 목표가 빌딩인데 빌딩까지 어떤 게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건지를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한 이 정도가 무난해 보이네요. 그래서 돌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뭐 학교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거고 그 다음은 만들어진 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천천히 보시면 일단 돌죠. 턴어라운드 하고 그 다음에 워킹 투 빌딩이고 따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다 무난무난해요. 그래서 요거 중에서 한 이 정도 골라서 쓰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 모션 로인데 약간 느린 감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요런 작업을 하실 때 워킹을 쓸 수도 있고 러닝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러닝을 쓰면 생각보다 이동 속도가 5초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미드저니 비디오 5초 안에서 이동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이 건물 위주로 그냥 요 근처에서만 있어주는 장면만 필요한데 이럴 때는 이제
워킹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워킹인데 워킹의 속도를 좀 느리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모션 롤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모션 롤을 사용하거나 모션 롤을 사용하고 워킹이랑 러닝에서 그 중간의 속도 차이를 모션 로와 모션 하이를 사용하셔서 그러면 모션 로의 워킹이면 가장 느린 거겠죠. 그 다음에 러닝의 모션 하이면 가장 빠른 거겠죠. 그래서 그 사이의 이동 속도가 필요한 프레임만큼을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만드는 걸 가지고 아까 줌인 효과인 거죠. 건물을 기준으로 사람 말고 건물을 기준으로 줌인 효과를 내려면 편집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결과적으로 영상은 편집할 때 그러니까 이 제일 뒷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달려가는 게 나오고 가운데 게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면이 클로즈업 된 장면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지 배경 이미지의 생성은 아까 보셨듯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줌아웃으로. 하지만 이제 이 배경 이미지 확장을 할 때 이렇게 줌아웃을 할 때 실제로는 영상은 이렇게 합쳐진다라는 걸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고 편집을 하면 됩니다. 네. 저는 편집을 캡컷을 쓰는데 제가 미디저니만큼 캡컷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캡컷은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인데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이걸 보고 계시는 캡컷 전문가분들은 저건 저런 거보다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라는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욕하지 마시고. 네, 캡컷에서 일단 써야 될 영상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 지금 플레이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고 요 다음은 달려갈 건데 잘라서 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 이렇게 해서 쓸 거고 그리고 요 미드저니 타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목소리 만드는 건 저는 슈퍼톤을 사용하는데 TTS라고 하죠. 텍스트 투 스피치. 텍스트 넣어서 음성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목소리 직접 녹음하셔도 되고 그래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톤 내용은 여기서 빼고 일단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고 이제 편집을 하면 이런 식의 편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고 떠들 때 여기 목소리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화면 전환해서 그다음에 돌아서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서 시작했죠. 근데 실제는 요거예요. 그래서 잠깐 좀 볼까요? 이렇게 되면 실제 돌아가는 부분에서 한 요 정도 부분까지를 자르면 되는데 요거 기준으로 앞쪽을 자르는 건 Q고 이렇게 Q고 요거 기준으로 뒤쪽을 자르는 건 W고 그리고 요거를 그냥 나누는 건 B더라고요. 그래서 B로 해서 이렇게 컷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선택으로 바꾸는 건 A B 왔다 갔다 하시거나 QW로 해서 자르면 되는데 이 내용은 한 요 정도 돌아서는 거 정도에서 앞에 부분을 날리고 Q로 누르면 딱 앞에 부분 날아가죠. 그리고 뒤에 부분 요만큼 해가지고 이걸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한 거고 실제로는 이 정도가 들어가죠. 그리고 쭉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화면 전환 하나 해서 요 다음 거, 요 세 번째 건데 요 세 번째 거는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돌아섰는데 원본은 이런 거고 저는 딱 돌아서는 데부터 잘라서 쓴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요걸 플레이를 하면 미드저니 타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안내해드릴게요. 빨리 따라오세요. 저기 저희 학교가 보이네요. 자 요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요 부분
걸어가서 여기서 걸어가서 얘기하고 걸어가는 요 뒷부분에 말도 좀 없고 음악도 좀 끊기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너무 길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빨리 따라오세요. 자, 이점이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한 다음에 W를 누르면 요 뒤 프레임이 삭제가 되고 뒤로 따라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은 다음에 전체를 미드저니 보면 타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빨리 따라오세요. 저기 저희 학교가 보이네요. 자, 요게 좀 더 자연스럽죠. 그리고 이제 배경 루프음 돼 있는 거는 엔딩에 맞춰서 다시 잘라서 이렇게 생성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 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영상에 관련되어 있는 뭐 코덱이나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저도 요즘에 공부하는 중이어서 내보내기 해서 사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보내기 한 게 지금 아까 보셨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편집을 하는 거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시작했죠. 이 시드 이미지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시드 이미지를 넓혀서 우리의 이렇게 넓혀서 우리의 1번 시드를 만들었다. 그래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이미지가 필요한 건 전개를 보시면 참고가 되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줌아웃 한번 하고 줌아웃 한번 하고 그다음에 업스케일을 통해서 줌 인의 효과를 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향은 이렇게 시드 이미지에서 줌 아웃 되는 축소되는 걸로 만들지만 실제로 결과물은 이런 흐름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은 기능의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축소하는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확장하고 축소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계획은 이 계획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 계획에 맞춰서 최종되는 이미지를 여기서 생성을 하고 그 이미지가 이건 거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계획이 먼저예요. 실제로 반대로 보여드리는 게 맞는데 미드저니에서 사용하는 거 기준으로 해서 역방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완성을 하면 그리고 편집도 이제 간단하게 편집을 하면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리고 요거랑 똑같은 걸 활용해서 좀 다른 캐릭터가 나오는 영상을 한번 볼게요. Welcome to Midjourney Town. Let me show you around town. Our town is surrounded by a large natural environment. The school you see there is my school. My school is a prestigious 150-year-old institution. 방금 보신 영상은 조금 기존에 있었던 한글 영상, 영어 영상이라고 하죠. 한글 영상에 비해서는 캐릭터가 좀 더 잘 배경과 맞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글 영상 같은 경우에는 눈에 잘 띄라고 그렇게 만든 거고 두 번째 영상, 영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빌딩을 만들 때 빌딩을 처음에 만들 때 srf를 요걸 사용했죠. 정사각형 만들 때 그것과 같은 srf 시드와 P코드를 활용을 해서 캐릭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캐릭터를 가지고 같은 배경에 이렇게 합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약간 어색할 수는 있어요. 이제 이 발 부분이나 땅에 접지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보시면 뭐 겹치는 게 좀 다른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요거는 움직이면서 아니면 돌아가면서 사용할 거여서 실제로 이 앞부분 처음에 합성해 놓은 부분은 자르고 쓰기 때문에 약간 어색해도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어색해도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srf 시드와 P코드를 사용해서 그림 톤을 맞춰주면 처음에 첫 컷에서 합성한 이미지가 비디오로 만들어질 때 첫 컷에서 약간 어색했던 것이 배경에 그 다음 프레임 만들어지면서 배경이랑 딱 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예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한 캐릭터가 혼자서 한 장소에만 뛰어다니는 게 필요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되게 다양한 배경도 필요하고 다양한 캐릭터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다양한 캐릭터들이 필요할 때 그 톤을 프롬프트만 가지고 맞추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톤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srf 시드와 P코드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는 예전에는 같은 종류의 이미지들을 연속으로 생성할 때 중요했다라고 알려졌다면, 비디오가 되면서부터 결과물들의 연속성이 더 중요해지고 그런 톤들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srf 시드 P코드의 조합은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될 건, 이렇게 srf 처음부터 계획하에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srf 시드 사용 안 하고 P코드 사용 안 했는데 계속 이걸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데, 미드저니에서 영상을 뭐 연속적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시나리오도 있어야 되고 이미지에 대한 스타일에 대한 계획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srf 시드 P코드를 활용해서 빌드업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원래 뒤에 번호 있죠, 773번이랑 11로 시작하는 요 P코드 조합은 굉장히 지금 보신 것 같은 결과물 만들기 굉장히 좋은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은 개인적으로 좀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찾아놓은 것들은 미드저니 코리아에 많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비디오도 만들지만 이제 어색하지 않게 연결하는 건 이제 srf 시드 P코드의 미드저니 기능을 활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기능은 다른 생성 툴에, 다른 생성 AI에 없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고 꼭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드리는데, 찾기 귀찮으셔서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배경 일관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P코드, 그러면 나도 P코드 써서 뭐 srf 시드 써서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srf 시드 P코드는 어디서 찾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는데, 요 더보기에도 있는데 미드저니 코리아 페이스 그룹 주소입니다. 여기서 srf 시드나 P코드로 검색을 하시면 제가 굉장히 많은 걸 보고 엄선해 놓은 코드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쓰시기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있고, 그리고 특히 이런 애니메이션 관련돼 있는 거랑 실사 쪽이랑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꼭 이용해 하셔서 그것들, 근데 써보고 이게 내 스타일로 만들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트라이 캐치가 좀 필요하니까 동전 500원짜리 넣으면 콜라 나오는 것처럼 나오긴 하지만, 동전 넣는 법을 500원짜리와 100원짜리 구분해서 넣는 법을 익혀야 된다라는 부분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미드저니 코리아 그룹에도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 유튜브도 이번에는 비디오 관련돼서 이 유튜브를 채널을 만든 게 비디오 관련돼 있는 설명이 글로만 하기가 힘들어서 비디오를 만든 건데, 계속 만들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뭐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 기운이 나겠죠? 그리고 더 열심히 만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혹시 뭐 궁금한 거 있거나 뭐 궁금한 파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컨텐츠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